바이브 XR 엘리트 신제품 시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었어요. 서초역일 줄 알았는데 남부터미널역에 있어서 약간 헤맸습니다. 웬 PC방 지하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뭐지? 잠깐 당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지하에 와보니까 넓은 공간에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착석해서 만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퀘스트랑 아주 똑같아요. 위에 둥그런 적외선 센서와 링 컨트롤러가 있고 트리거, 그랩, 버튼, 배치까지 완전 똑같습니다. 거의 대세인 디자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조작감은 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바로 헤드셋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퀘스트 프로의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어요. 뒤에는 배터리 스트랩이고요. 바로 작동을 해봅니다. 아쉽게도 다 배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스트랩을 유선으로 끼워서 충전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지는 감각은 트래킹 아주 잘 되고요. 퀘스트 프로를 만질 때랑 느낌은 거의 완전 똑같았어요. 컨트롤러가 링이 달려있긴 한데 그 버튼에 정전식도 버튼 센서가 있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이런 트래킹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착용감은 매우 좋았어요. 바이브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답게 착용감은 매우 가볍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조작감 또한 좋았고요. 트래킹도 아주 잘 됐었어요. 인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매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칩셋은 XR2일 텐데 좀 아쉽죠. 핸드 트래킹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자체는 평타 이상 중상위급 제품이랄까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은 179만원이죠. 피코와 퀘스트 프로는 또한 얼마 전에 150만원으로 세일까지 했었죠. 잠깐 아마존에서 한 거긴 하지만 이 제품은 179만원. 퀘스트 프로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명확히 떠오르진 않았어요. 딱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시력 조절이 된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차라리 기업이나 학교 이런 쪽에 시연 제품으로 어울린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원래 기존 바이브 제품들도 회사 쪽으로 많이 팔려 나갔었거든요. 기술 지원이나 기술 숙달 이런 쪽으로 많이 팔려 나갔었는데 이 제품도 그런 쪽으로 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경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시력이 조절된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6E가 지원됨으로써 엄청난 PC VR 성능을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와이파이 6로도 나쁘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깍두기 현상, 그런 폴리곤이 보이는 현상, 또는 암흑 속에서 이제 약간 깨지는 퀘스트 2나 아니면 피코든 퀘스트 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참아줄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아쉬운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라고 봐요. 이제 사장님한테도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는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바이브 XR을 꼭 사야 할 이유가 뭘까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PC VR 성능이 다 잘 돌아간다. 그리고 휴대에도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제 배터리를 빼고 고글처럼 쓸 수 있었거든요. AR 제품처럼.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모순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컬러 패스스루 능력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사장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사장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이신지 사장님이신지 뭐 팀장님이신지 왜냐면 3D 컬러 패스스루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한 건 3D 패스스루는 절대 아니었어요. 피코4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헤드셋의 가운데에 있는 그걸로 패스스루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화질이나 색감이나 이런 거는 다 좋았지만 저는 퀘스트 프로가 메타이들이 멍청해서 그 약간 화질이 안 좋은 컬러 패스수를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 헤드셋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현실의 손이 이렇게 퀘스트 프로는 자연스럽게 제가 보는 걸 그대로 비춰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피코4나 그 XR 엘리트는 제 손이 이렇게 렌즈 바깥에 있다가 렌즈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손이 원래라면은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이래 지금 요게 패스스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 계시다고. 그러면 캡프로는 패스스루가 컬러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 경계선이 헤드셋 바깥과 헤드셋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피코를 가짜 패스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를 지나는 순간 가운데에 있는 걸로만 패스스루 카메라로 이동되는 거라서 갑자기 이렇게 돼요. 손이 갑자기 확대된 느낌으로. 그러니까 3D가 아니고 2D거든요. 그 감각을 바이브 XR에서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이 AR 성능을 가장 기대하면서 봤는데 뎁스 센서가 있기는 합니다. 깊이 센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3월달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쓸 데가 없고 컬러 패스스루가 2D라는 점 2D예요 확실히. 제가 퀘스트 프로를 안 써봤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기술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면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 주관적인 것만 말을 할게요. 퀘스트 프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방식은 그 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이 적외선 카메라예요. 적외선 카메라라서 그건 컬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적외선을 잘 인식할 뿐이지. 근데 퀘스트 프로는 어쩔 수 없이 3D 감각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 4개의 카메라에서 적외선 카메라에서 합성을 해서 그거를 시야에 보여주고 거기에 컬러를 덮어 씌운 게 퀘스트 프로의 컬러 패스스루예요. 근데 이제 피코4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헤드셋 정중앙에 컬러 카메라 하나 박아놓고 패스스루를 딱딱 키면 카메라가 여기에서 3D적으로 합성해서 눈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2D로. 거기서 이제 가짜 패스스루라고 많이 하죠. ATC가 바이브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어요. 뎁스 센서가 3월달에 대규모 업데이트로 좋아지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퀘스트 프로가 정말 바보라서 이 4개의 카메라 적외선에서 컬러를 덮어 씌우는 그런 어려운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렌즈 밖에 있는 문체가 렌즈 안에 들어올 때 이 거리 감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거리 감각이.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온 XR은 갑자기 손이 이렇게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거 패스스루 카메라 가운데에 있는 요거 하나로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패스스루 카메라고 컬러 요 위에가 뎁스 센서다. 네. 제가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라서 실망하기도 해서 말이 좀 제일 많았네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었어요. 펜킹 렌즈답게 당연히 이미 피코4와 퀘스트 프로로 증명됐죠. 거기에 바이브 특유의 장인정신의 착용감. 저 부분을 빼서 스마트 고글로 바꿀 수 있다는 재밌는 점도 있었습니다. 저걸 빼서 저걸 끼우면 된대요. 그리고 화질도 뛰어났고요. 그러나 혁신적이진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퀘스트 프로 그리고 피코4로 이미 겪었던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179만원. 자, 그래서 미키버그의 소감 슬슬 결론을 내볼까요? 렌즈는 뛰어나요. 근데 LCD 팬케이크 렌즈 피코4나 퀘스트 프로 써보신 분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좋은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혁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AR 기능을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했죠. 그러니까 바이브에서 나온 단독 버전이 나왔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퀘스트 프로 사시거나 아니면 피코4 사시거나 돈 많으면 사시거나 바이브 사시거나, 유일한 장점은 정말 그 뭐 와이파이 6이 다 필요 없어요. 게이머들은 지금 와이파이 6으로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게이머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플스 VR2처럼 이런 어댑티드 트리거 그리고 올레드 장착했죠. 플스 VR2를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플스 VR2도 제가 지금 샀으니까 한 일주일 남았죠. 리뷰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냥 딱 예상한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XR 좋은 기계인데 179만원을 태울 가치는 없다. 캡프로도 220만원 나고 욕 졸라 쳐먹었잖아요. 그나마 150만원으로 그때 아마존 세일하니까 사람들이 좀 샀던 거지. 저 퀘스트 프로 리뷰는 안 올렸는데 퀘스트 프로 한 달 반, 2달 정도 쓰고 그때 팔았었습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진 건 맞지만 아직 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 가치는 없겠다. 차라리 4080을 사야겠다. 그래픽카드를 바꿨었고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직 퀘스트 프로를 능가하는 기계, 예를 들면 뭐 안면 트래킹이라든지 그게 이제 VR챗밖에는 쓸데가 없지만 전 VR챗을 안 해요. 해볼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와, 맞다, 이 말 해야겠다. 담당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트래커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 요청을 뭐 그 스테이션 일은 이제 안 나오냐. 거기 담당자님께서 자기네가 헤드셋이랑 트래커랑 1대3 비율로 보통 들여온다. 헤드셋 하나에 트래커 3개 비율에 맞게. 근데 이제 트래커만 엄청 팔리고 헤드셋이 안 팔린다. 그래서 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 품절 처리가 돼 있는 거다. 한 1대6 정도로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트래커를 더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그런 말들을 좀 들었었고. 손목 트래커 얘기를 안 했다. 손목 트래커가 나왔는데 그거 요게 그래서 저는 기대해서 요거를 발목에 차면 트래킹이 되는 건가요? 발 트래킹이? 그거는 아니래요. 똑같이 인사이드 아웃 방식에서 나오는 트래커여가지고. 그럼 이거 어디다 쓰죠? 이미 보통 트래커는 완벽하게 컨트롤러 트래킹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손 트래킹은 굳이 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 팔꿈치를 뭐 하나? 했더니 물건에 붙여서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이제 이해됐어요. 물건에 붙인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직업훈련 느낌으로 또는 회사에서 쓰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제 뭐 회의 프로그램 요런 것들을 3월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라 하더라고요. 퀘스트 프로의 입지를 노리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메타가 손해보면서 쏟아보면서 만드는 그 미팅룸, 요거 호라이즌 미팅룸 생각보다 잘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해봤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일단 너무 세. 179만원에 그걸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회사 말고는. 쉽지 않다. HTC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아마 앞으로의 사업 방식도 베이스테이션은 사장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담당자님도 그 말씀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아웃사이드 인은 워낙에 공간적 제한이라든지 물리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줄어들 거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완벽한 트래커 방식이 나오는 게 더 먼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정확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었고,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찌됐건 플스 VR2 바이브 영상에 플스 VR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다음주에 플스 VR이나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